개인한테는 되게 매매하기 어려운 장이다. 하방인 줄 알고 하방을 잡았는데 잡자마자 쳐 물렸고, 그죠? 쳐 물린 거를 손절하고 나니까 또 이만큼 올려버리네. 또 여기서 매도 쳤다가 또 쳐 물리겠지, 그죠? 이거는 오며 가며 쳐 물리는 차트입니다. 하방 갈 때 반등 잡고 위로 사면 쳐 물리고, 더 떨어지나 싶어서 손절하고 나면은 다시 올라가고, 또 매도를 치면 또 쳐 물리고, 또 손절하면은 또 쳐 내려가고, 이런 시장인데요. 이거 개인들 매매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시장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도 손해 많이 받겠는데, 개인들요. 손을 좀 많이 보셨겠네요. 골드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골드도 같이 보시면 지금 이 앞전 자리에서 지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애매하네요, 이 구간이. 보이기에는 위로 가야 되는 자리로 보이거든요. 보이기에는 위로 가는 자리로 보이는데 문제는 바닥이 어디냐 이거죠. 얘가 바닥 확인 안 됐잖아 아직까지, 그죠? 결국 바닥은 온다 그러면 11,817 지지해야 되는, 다시 지지 테스트 하러 오겠네요, 그죠? 자, 이 자리 지지 테스트에서 지지를 하게 되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위로 올라가고요. 1817 깨면은 떨어지겠네요. 떨어지면 당연히 여기까지 떨어지겠지, 그죠?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17,700까지 떨어져. 이거 빠져나갔나 모르겠네요. 18,660에 저번에 매도 친 사람을 봤는데 이게 참 대단하다, 그죠? 어떻게 이 자리를 매도를 쳤지? 칠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이게 이 장대 한번 떨어지는 날 계산을 해보면 장대 한번 떨어지는 날 사실 더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또 회복하고 그 다음날 그 본전 단가까지 왔는데 이때 청산을 안 했으면 또 개박살 나 있다, 그죠? 청산해서 또 박살 나 있다. 선물이라는 상품이 제가 몇 번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런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이걸 한번 꺼내볼까? 잠깐만요. 자, 여기, 그죠? 만약에 1866과 1863입니다, 이게. 요 간격이요. 3포인트지, 그죠? 3포인트. 그럼 만약에 여기 물린 사람들은 이게 1817까지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죠? 1817까지 내려왔을 때 손실이 얼마입니까? 60%죠. 60%면 곱하기 10이니까 600% 물렸다, 그죠? 예, 600포인트를 물린 거죠. 600틱을 물린 거다, 그죠? 예, 60포고, 60틱, 600틱이다, 그죠? 그럼 한 틱에, 이거 한 개 잡으면 한 틱에 10,000원이죠. 1,000원입니까? 10,000원이네, 그죠? 10,000원이지, 그죠? 10,000원 곱하기 600틱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손실이? 마이너스 600만 원이다, 그죠? 예, 마이너스 600. 근데 마이너스 600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거 지금 3포인트가 물리는 상태다, 그죠? 이 틱으로 몇 틱이다? 30틱이다, 그죠? 그러면 손실이 30으로 줄었습니다. 30으로. 30만 원으로. 자, 600만 원 손실에서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손실이. 그러면 틀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떠냐 그러면요. 와, 내가 600만 원도 버텼는데 이거 딱 분위기 보니까 올라갈 것 같은 거라. 그죠? 저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제 눈에도 이거 올라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산을 안 하고 있었다. 자, 연할 딱 청산 안 했습니다. 딱 분위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종가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실제로 이 고점에 있을 때 보면은 3포인트만 올라오면 본전이잖아요. 그러면 야, 본전만 다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본전만 다오. 손실이 600만 원 났다가 한 계약인데 두 계약이면 1200만 원이죠. 세 계약이면 1800만 원 손실입니다. 한 계약만 잡았는데 이게 이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잡은 사람도 600만 원 수익 났다, 그죠? 예, 여기서 잡은 사람 600만 원 수익 났고 하루 만에. 근데 요 자리 이게 지금 일봉이니까요. 분봉으로 이 자리가 딱 오면요. 아, 이거 돌파다, 이거 더 가는 거다 생각한다고.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우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딱 오니까 이만큼 또 밀려 있는 거라. 손실이 30만 원에서 다시 얼마입니까? 30만 원에서 200만, 250만 원으로 늘었어요, 손실이 또요. 와, 또 못 팔고 있지, 그죠? 또 못 팔다가 장투. 근데 다음날 또 올라오는 게라. 또
1863까지 찍었네요. 또 손실이 30% 줄었어요. 200만원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죠?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계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이렇게 되지, 그죠? 장중에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럼 손실이 300을 또 늘어나 버렸어요, 지금요. 근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손실이 지금 15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안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된다, 그죠? 선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본전 단가가 여기라고 가면요. 이 본전 단가를 깨고 이렇게 깨지 말고 올라갔을 때 수익인데, 이 본전 단가 깨면은 어떻게 할까가 문제지, 그죠? 깨면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요. 이 앞전의 모습을 보면은, 앞전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은 얼마입니까, 지금? 자,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요. 전에, 어딘가에서 다시 상승을 나왔잖아요, 그죠? 상승을 날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쌍봉을 찍는 거다,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해 버렸어요, 이 자리. 돌파하니까 한 번 더 올라갔지, 그죠?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떨어지면 이 자리가 저항선이란 말이에요. 저항선입니다. 이 자리도 지지선이겠지, 그죠? 이 자리 한 방에 깨버렸고, 이 자리까지 바로 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바로 내려왔는 거예요, 지금. 한 방에 지금요. 그러면, 이게 반등을 나오면 여기까지 나오니까, 저도 생각이, 요날, 다음날이 지금, 요날, 그죠? 요날. 폭락 다음날 저는, 이게 1863이 저항인데, 이거 돌파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제 생각에는. 제가 어차피, 골드 매매 하진 않으니까,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떨어져 있더라고요. 못 가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올라왔어요. 근데 또 돌파를 못했어요. 그죠? 돌파를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죠. 그죠?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올라갈 때 못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1866에서 현재 가격이 183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36포인트 손실 났다. 그죠? 이거 틱으로 하면 360틱이죠. 뭐 한 계약 잡았을 때 손실 얼마입니까, 지금? 360만 원이다. 그죠? 한 계약에. 우리 한 계약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계약이 얼마지? 2천만 원 잡으면요. 원금의 20%가 날아가 버렸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물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 내 여기서 팔걸. 1863에서 30만원 손해보고 매도를 칠걸. 매도를 쳤으면 300만원 수익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단돈 30만원 복구하겠다. 또는 더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계획했더니만 손실이 또다시 600만원에서 줄긴 했습니다만 또 지금 400만원 가까이 손실 나 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원료를 또 무너져서 만약에 이 자리를 또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절하겠죠. 이 자리 깨면 어디까지 옵니까? 여기까지 뻔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손절하겠죠. 그럼 여기서 왜 안 팔았냐고. 왜 마이너스 30에서 안 팔고, 왜 마이너스 600에서 파냐고. 왜 그런데, 왜? 600은 아니냐, 500이네, 그죠? 500좀 되겠네. 왜? 30만원은 아까워서 손절 못하고, 500만원 남아 돌아서 손절하는 거야? 사실 주가라는 것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주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내려왔다고 해서 또 한 달 지나면 여기 왔을 수 있거든요. 한 달 뒤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적당한 시점에서 손절을 못하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1500만원 나 있는 거라, 지금. 내가 2000만원 가지고 마이너스 1500 손실 났으니까 마이너스 1500만원, 원금이 500 남아요. 못 버티죠, 이거. 이 자리에서 던지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선물은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는 내일 시장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얼핏은 알 수 있습니다. 얼핏은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방이다 상방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어차피 말해봤자 10번 중에서 7번밖에 못 맞추니까. 어차피 매매할 것도 아닌데 맞추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제 눈에는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1817을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락이지 그럼. 볼 거 없잖아요. 그럼 또 이게 또 나옵니다. 이게. 이 영향을 또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항공이 크게 나오고 나면은 주가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이걸 돌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장대 양봉의 절반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1870이거든요. 63에서 지금 돌파를 못 했는 거예요, 지금요. 63 저항에서, 이평 저항에서 못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진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깨거나
1863을 돌파하거나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더 가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 밑으로 더 떨어지려고 하는 거구나. 아닌데 지금 박스권 차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내일장이 상승입니다. 하락입니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일단은 전날이 종가가 뭡니까?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요. 음봉은 연속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매도를 쳐야지만 돈을 버니까 그런 거죠. 그죠?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막아버리잖아. 못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죠. 그럼 메이저들 중에서 큰 놈이 하방을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 차트만 봤을 때는 뭡니까? 이제 올라갈 자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가 상방을 잡으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식과?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깨고 떨어지겠지. 근데 다시 올라오겠지. 그죠?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딱 잡았다 칩시다, 그냥. 이만큼 손해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손해가 얼마인지는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만약에 1830이고요. 저점이 오면은 얼마입니까? 1670이다. 그죠? 몇 포인트입니까? 60포인트네요. 60포인트면은 틱으로 600틱이지. 그죠? 한 계약당 얼마 손실입니까? 600만원 마이너스 되지.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 여기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먹자고 여기서 내가 도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이걸 안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가 왔는데 안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하고 올라가 버릴 수 있지. 그죠? 어디까지? 18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까지 올라가니까 60틱을 먹네. 그죠? 그럼 이거 한 계약만 잡아도 600만원 수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600만원 수익 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자리는 중요한 저항선이니까, 지지선이니까. 근데 만약에 깨버리면은 이까지 올 거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 어디까지 내려올지 이거를.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잡아가지고 수익 낼 때는 600만원 실제로 버는 사람들 많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쳐물려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손절을 안 하는 기라. 왜? 이게 떨어질 때요.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면은 깔끔하게 손절하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 기라. 그러니까 뭐야? 팔려고 손절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네. 놔뒀어. 또 내려오네. 에이, 아까 팔걸. 또 올라가네. 그래, 이건 올라갈 거야. 뇌피셜 올라갈 거야. 했는데 이지라라더만 폭락해버리거든. 손실 결국 30만원 나면 될 걸 지금 300만원 손실 나 있고, 또 이거 안 팔게 되면 500만원 마이너스 날끼고, 이거 또 안 팔게 되면 1200만원 날리겠지. 그죠? 그리고 언제 손절하겠습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돈이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개를 잡았어요. 2천만원을 잡았어요. 뭐 카지 깨지든 말든 관심 없지. 그죠? 예,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럴 때는 원장상으로 손실일 뿐, 손실 확정을 안 했으니까 나는 손실 없다. 이렇게 뇌피셜로 굴려도 됩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2천만원 가진 사람이 하나를 매도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1200만원 손실 나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손절하겠죠. 왜? 정권회사에서 돈 넣으라 그러거든요. 정권회사에서 돈 넣으라 그런다고. 그러고 이 2천만원이 뭐다? 내 전재산인 거라. 그러니까 뭡니까? 2천만원 가진 사람은 한 500점이면 손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상 당일 청산할 기회도 급락했지만 당일 청산할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청산할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 번 살려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866에 내가 한 계약을 매도를 쳤습니다. 또 급락하길래 하나를 더 잡았어요. 총 2개지. 그죠? 그럼 여기 딱 오면 어떻습니까? 수익이죠. 이제 위로 수익이지. 이만큼 수익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요 자리가 1845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게 1866까지 갔으니까 몇 틱입니까? 21틱 올렸지. 그죠? 근데 물량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2개 가지고 있죠. 그럼 210틱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수익 얼마입니까? 420만원이네. 그죠? 팔았겠죠. 당연히. 1860 중에 팔았겠지. 그죠? 400만원 먹고. 근데 왜 못 팝니까? 손절하기가 싫은 거예요. 돈은 2천만원 밖에 없는데 뭡니까? 몰빵이죠. 돈 꼴랑 2천 밖에 없는데 한 계약을 몰빵을 치고 보니까 주가가 더 떨어지면 손절을 하면 되는데 손절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지. 그죠? 손절을 못 하니까 처물렸다가 본전 올라와도 30만 아까워서 버티다가 또 300 날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산이 저 재산이면 이 돈에서 마이너스 300만원만 나더라도 원금이 1,700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이거 못 잡지. 그죠? 못 잡아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한 계약이 2천만원에 가정하면.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손절 안 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500 두들기 맞으면 손절하겠지, 그죠? 왜? 더 맞으면은 돈이 없어지거든. 그나마 500 날리면은 1500 남잖아요. 갑자기 500 날리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야, 1500이라도 남겨야 되나?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딱 깨지면 느낌 옵니다. 깨지면은, 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새 느낌 오는 거라. 팔기를 존나게 줄 때는 안 팔다가, 요 깨지면 이제 똥줄이 탑니다. 손절하겠죠. 손절하면은 그냥 바로 끝납니까? 아니지, 그죠? 이렇게 왔다가 깨면 손절했지, 그죠? 손절하니까 다시 올라가는 길. 이렇게. 이거 또 가는 거 신경질하지, 그 다시 간다고 잡으니까 또 떨어지는 기라. 결국 여기 온다고, 여기 이 자리를. 그래 놓고 어떻습니까? 또 물려있는 기라. 이제 이 자리에 또 물려있는 기라. 또 마이너스 500만원 나버려요. 또 손절하겠지, 그죠? 여기서 위험하고 무섭거든. 나중에 지나니까 이어와 있는 길이에요.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2천만원 먹는 기회였는데, 이렇게 혼자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돈 적은 사람이 해외 선물하는 거는 최악이지, 그죠? 특히 자기 원금의 100% 몰빵 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물려도 계좌가 깡통 차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해외 선물은 손절을 잘 해야 됩니다. 손절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이 주식 10년, 20년 해도요, 이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급 기술입니다. 존나게 고급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잘. 나는 손절이 잘 못해. 손절이 어려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손절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기술 중에서도. 근데 이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손절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손실 날 때 크게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날릴 건데. 시간이 문제지. 이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 아무나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밖에 없지, 이거밖에, 그죠? AI라 그러지,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프로그램이지, 프로그램, 그죠? 자, 별도의 이야기인데요. 이 트레이드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이 트레이드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정권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소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제가 쓰는 거는 키움증권인데요. 키움증권은 소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움증권이 제공해주는 안에 만들어 놓고 제공해주는 거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트레이드 정권은요,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가. 이 트레이드 정권은 소스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게. 정권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 말고도 내가 실제로 이 트레이드 정권에 돈을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트레이드 정권이 뭡니까? 대여 계좌에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계좌들이 대부분 다 이 트레이드 정권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트레이드 정권이라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지, 그죠? 근데 알고 보니 대여 계좌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트레이드 정권에서만 이 소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이 소스를 이용해서 이 트레이드 정권과 똑같이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거래를 안 되는 거지, 그죠? 모의 투자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예전에는요, 대여 계좌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매매 계좌가 있었고요. 모의 투자가 있거든요. 실매매는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100만원 가지고 한 계약을 잡으면 이 대여업체에서 실제로 한 계약을 잡아요. 적은 애들 돈 투자해 가지고. 근데 100만원이 로스컷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뭐합니까? 로스컷 던져버리겠지, 자동으로, 그죠? 이 소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돼 있겠죠. 그래서 던지게. 실제로 뭡니까? 얘들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수수료 먹고 사는 거지, 그죠? 실매매하는 애들은 수수료 먹고 사는 거예요. 사고 팔 때 정권회사에서는 10,000원을 받는데 얘만은 30,000원, 40,000원 받거든요. 달러로 받겠지만. 그러니까 수수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되잖아요. 물론 정권회사처럼 사람이 수천만 명 있으면 돈 되겠지, 그죠? 지금 현재 정권회사 계좌를 가지고 있는 총 인원수를 보면은 700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중에서 몇 명이 파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만 잡아도 70만 명 하겠다, 그죠? 70에서 100만 명, 원래 좀 많이 잘 나갈 때는 한 300만 명 정도 했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300만 명이 안 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같으면은 한 300만 명 20% 정도 되니까 300만 명 잡고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증권사를 이 모의 투자 대여 계좌를 쓴다 그러면 돈이 크게 되겠지, 그죠? 근데 뭐 사람 수 뭐 100명, 200명 이래 가지고 돈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대여 계좌를 쓰거든요. 모의 투자를 하거든요. 실제로 거래 안 돼요. 근데 이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소스를 가지고 거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실제로 거래 안 되고 있죠. 거래 안 하는데 내가 수익이고 손실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수익 나면 대여업체가 물어줘야 되겠죠, 내한테. 그러니까 수익 나면 토껴버립니다, 얘들이. 이런 업체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안 토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 좀 오래 가는 사람들은 뭐 10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웬만해서는 다 손해보거든요. 돈 버는 놈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1년만 잘 굴리면 수백억을 벌어요. 수백억. 수천억도 법니다. 사람이 많은 데는 1년에 수천억 벌어요. 6개월만 잘 굴려도 50억, 100억 그냥 번답니다. 인원수가 별로 없어도. 50만원, 50만원씩 푼돈들 이렇게 주는 것들 있잖아요. 매일 날려 먹거든, 이거. 벌 수가 없어. 왜?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레버리지 때문이라고, 그죠? 레버리지 때문이라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억 가지고 한 개 잡아가지고 2천만원, 1,500 날리더라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근데 2천만원 가진 사람이 2천 몰빵을 치면 아까 전에 손절한다 그랬죠. 얼마에? 500에 손절한다 그랬죠. 그러면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이 대여계좌 쓰는 사람 어떻습니까? 1초만에 로스 끝에 봅니다. 1초만에. 보세요, 이거요. 1초만에 로스 끝입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이잖아요. 그죠? 나스닥 개장하자마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폭 떨어져가지고 몇 포인트 들었습니까? 200포인트 빠졌어요. 계산해보면 되겠지. 10포인트에, 한 개당 2,400이, 2,600입니까? 400이 2,600이지, 그죠? 2,600이고, 10포인트에 얼마입니까? 25만원이죠. 10포인트에 25만원이다. 200포인트 빠졌습니다. 얼마입니까? 곱하기 20 하면 되겠지, 그죠? 얼마입니까? 500 날라가 버리지, 그죠? 예, 순식간에 500 날라가 버리지. 한 계약에 500 날라가는 거예요. 한 계약에. 몇 분 만에? 30분 만에. 30분 만에 500만원 날라가 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한 1억을 가지고 있었다 칩시다. 한 계약에 2,600이니까 4개를 잡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잡았다가 쭉 떨어지니까 물타기 들어가고 물타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손실이 1,000만원 나버려요. 순식간에. 실제로 500인데 1,000만원 나버려요. 근데 500을 물렸다고 칩시다. 그래. 물렸다고. 그러면 2,600에서 500이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은 게요. 느낌이. 왜?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라든가 애플 이런 게 폭락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뭐 부양책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힘을 잃고 이렇게 하고 차트 가만히 일봉 차트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존나게 고점인 거라. 여기서부터 처음 물리기 시작하면은 여차하면 로스컷 될 것 같은 기라. 이게 다 날릴 것 같은 기라 이게. 여기서 떨어지면 다 날릴 것 같은 기라. 너 왜 존나 올랐거든 차트 보면요. 존나 올랐거든 지금. 내가 상투 잡았나 싶은 생각 드는 거라. 그래서 500에 손절해 버렸어. 왜? 그러면서 뭐 생각합니까? 그래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뭡니까? 어떻습니까? 폭등을 해버려. 다시 폭등을 해버리네. 씨발 나 이거 내 매수 단가 여기인데 이거 500만원 날리고 보니까 비가 올라와 버리는 기라. 이 사람들 어떻게 매매합니까? 여기서 또 매도 치는 기라. 매도 치는데 또 급등해버리네. 이김이 또 200 날렸어요. 손절했어 또. 분위기 보면 또 이렇게 갈 것 같은 게라 또. 손절했어. 다시 쭉. 뭐 하늘 쳐다보고 있다가 700만원 날라가 버려. 이거는 돈 없는 푼돈밖에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요. 요런 장에서 잘못 걸리면 1,500에서 2,000만원 날라가 버립니다. 하루 만에 그냥. 몇 시간 만에. 돈 많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좀 있으면 다 날라갈 거니까. 매일 1, 2참 날리다 보면은 1억 금방 날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을 위험하다고 그랬지, 그죠? 이 차트가 위험하다고 했는 거예요. 내리도 양심껏 이렇게 내려가야, 재수 좋으면 살기도 하고, 얘 물렸다 그래도 살려주잖아,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한 방에 푹 떨어져 버리면요. 막상 이렇게 여러분이 잡고 있으면 손실이요. 50, 80, 100, 120, 180, 200, 250, 300 이래 떨어지거든, 수익이, 손실이. 그러니까 뭐야, 존나 겁나잖아. 그래서 손절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 짜증나지, 그죠? 그럼 이성을 잃어버리잖아. 에이 씨발 모르겠다 하면서 통장에 있는 다 끌어놔가지고 막 미니 2계약 3계약 막 질러버리는 기라. 근데 아까 전에 한 개 잡았을 때 여기서 요만큼 딱 떨어질 때 500 날라갔잖아요.
네, 여기서 매도를 쳤어요. 한 3개를 쳤어요. 여기서 요만큼 왔는데 얼마입니까? 손실이 500대 분위기라. 왜? 물량이 3배로 늘었거든. 또 손절했지. 그리고 나니까 폭락해버리네. 이김이 씨발 가만 앉아가지고 1000만 원 날림 못 붙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이면 내가 한 달에 소고기 제일 좋은 등급을 먹으면은 한 15만 원 정도 하면은 한 3명이서 먹을 수 있거든요. 뭐 배 터지게 먹지는 못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15만 원씩 먹으면 내가 1000만 원을 날렸으니까 이거 나누기 15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면 10번, 100번이네. 한 100번 잡읍시다. 그죠? 10만 원 잡읍시다. 그냥. 100번이면은요. 여기다 주자를 붙여봐도 됩니까? 100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0주. 100주면은 한 달에 5주지. 그죠? 한 달에 5주면은 1년이면 60주네. 그죠? 그러면 1년 동안 2년 가까이 2년 되는 동안에 존나게 비싼 1등급 소고기를 매주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먹는다 치면은 이거 한 10년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1000만 원 카는 돈이 적어 보이지만 내가 만약에 내 애인이나 내 친구나 아니면 내 와이프나 내 자식들한테 소고기를 2000만 원치 산다 생각하면은 한 10년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년을. 뭔가 좀 돈이 큰 돈이다. 그죠? 날릴 때는 푼 돈이었잖아. 500 두 번 날렸잖아. 근데 이 돈 가만히 생각하면 존나 큰 돈인 거야. 그 어떻게 됩니까? 빨리 복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100만 원짜리 수익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라. 50만 원짜리 수익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라. 무조건 300만 원씩 2번, 3번만 벌자. 이 지랄병 하거든요. 그러다가 5천만 원, 1억이 1000만 원 날라갔고, 또 500 날려먹고, 또 2000만 원 날려먹고, 또 300만 원 날려먹고, 또 3000만 원 날려먹고, 가다 보면 순식간에 1000만 원을 벌하거든. 그러면 끝났지, 그죠? 끝나는 거죠. 원금이 20% 이상 까이면요. 게임 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깡통 찹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볼까요? 골드를 잠깐 골드는 설명해 드렸지,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뭐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밀고 있는 종목. 식용유. 소이비. 오늘 저희 시크릿 카페 회원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분은 2달 전만 해도 옵션에 업자도 모르시는 분이었거든요. 2달 전에 옵션, 석 달이가 지금 3개월째인가 옵션에 업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좀 했어요. 아예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냥 빨간색이 양봉, 파란색이 음봉 요거밖에 몰라요. 이분이 과연 이 어려운 옵션을 배울 수 있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하고 똑같이 매매합니다. 뭐가 어려운지도 알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까 전에 이거 소이빈 오일 이걸 해외 선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 몇 번 해봤는데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손실이 났는데 한 2번 수익 내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닌 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2달 전에는 화성의 파자도 몰랐고 현물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이었거든요. 친구 따라서 매매하셨다가 손해보고 충격받으셔가지고 우연찮게 그냥 유튜브 보다가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뭐 좀 하시다가 저한테 배웠는 분인데 이제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한 2석 달이면요 아무것도 몰라도 자꾸 보다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놈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 그죠? 이거 언제 물려도 내려온다고, 이거는. 근데 물려있으면은, 이 선물이라 한 놈 물려있다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10만원, 20만원 물려있을 때는 참을만 한데, 이게 400, 500대 버리면 어떻습니까? 400, 500대면은,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본전이 될 거다. 잘해봤자 본전이지, 그죠? 라는 생각보다는 1000만원 손해날까봐 겁이 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손절해버렸다고. 여기서 잡았다 가정하면 이 자리에 손절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나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거 본 사람 있죠?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 그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 그러면 이 차트를 보면요. 손절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름대로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맨날 돈을 못 버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이날 양봉을 찍고, 그죠? 이날 함정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나서요. 꼬리 길게 그러면 다음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그 다음날도 폭락해야 돼요.
폭락해야 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마지막에 물량틀이 나왔어요. 물량틀이. 꺼지라 영이라서 꺼지라. 단타들 꺼지라 이거거든요. 이게 나왔어요. 이게 보기에는 십자형으로 마감됐지만 장중에는 어떻습니까? 돌파를 했던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던 거예요. 이 정도 높이, 자, 이 정도 높이도 돌파했는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보면요. 존나게 많이 올라왔어. 존나게 많이 올라온 거야. 존나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돌파가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물 상품이다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이게 내가 하나에 100만원 했잖아요. 그죠? 내가 한 2천만원 정도를 질렀다. 20개 가지고, 그죠? 20개 2천만원 지를 수 있잖아요. 질렀어요. 근데 이게 10포인트에 얼마입니까? 70만원 날아가 버리거든요. 10포인트에. 근데 여기서 요만큼 몇 포인트입니까, 지금? 볼까요? 44에서요. 여기 얼마입니까? 42네, 그죠? 점점이니까, 몇 틱입니까? 이게, 점점, 요 단위로 시작돼요. 여기 한 틱이거든요. 요게 200틱입니다, 200틱. 200틱입니다. 한 틱이 얼마다? 7,000원이다, 그죠? 얼마입니까? 27이 14, 1,400만원 손실이네. 자, 이거 내가 2천만원 있다고 20개 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어요. 여기서 요만큼. 얼마 손실이다? 1,400만원 나와요. 내가 2천만원 밖에 없는데 1,400 날라서 원금 날라간 거죠.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거죠. 무섭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내가 상승을 베팅했다 그러면 한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만에 1,400을 벌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수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요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상방을 베팅할 수 있다고 하면 요걸 먹을 수 있었겠지. 그죠? 상방을 베팅할 수 있다면. 요거 하나가 1,400짜리예요. 요 봉 하나가. 요 봉 하나가 1,400만원짜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2천만원 가지고 풀베팅 했을 때 하루 만에 거의 70% 수익 나는 거예요. 지금 요 봉 하나가. 여러분 이 상태에서 다음날 또 상승할 거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겠지. 그죠? 이게 어떤 모양이 나왔냐 그러면요. 일봉을 여러분들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11시, 밤 11시 딱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런 차트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순간 쉬고, 그래서 여기서 불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이게 고점이겠구나 하고, 그죠? 요 쌍봉이다. 그러고, 그죠? 지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떨어지길래 못 잡고 여기서 딱 잡았는데, 매도를 딱 쳤는데, 그때부터 날아가 버리는 게, 순간 쉬고 날아가 버리는 게. 그 손실이 순식간에 뭡니까? 수천만 원 나버리는 거죠. 그죠? 1,000만 원 가까이 손실 나버리는 거죠. 자, 물 한 잔 먹고 잠깐만요. 근데 이날 존나 억울합니다. 존나게 억울해요. 다음날, 이날 또 물렸을 거란다, 생각에는. 개인 투자가들에게. 또 물렸을 거예요. 왜? 이제는 고점을 찍었다고 해요. 봉 길이 보세요. 봉 길이의 폭이 보면, 대충 요 정도 폭이었습니다, 지금. 이거 폭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돼요. 그러면 이게 한 3개, 4개가 뭉친 정도의 지금 봉 길이가 요 하루 만에 봉 길이랑 똑같이,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럴 때 보통 보면요. 고점이라고 봐요, 이거를. 이 고점을 고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 단타로 조금 먹으려고 요날 매도 들어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요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잠잠할 때 요날 빵 튀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숨도 안 쉬고, 그죠? 숨도 안 쉬고 날아갔어요. 그래 갑자기 손실이 1,000만 원 나버렸다. 그래서 손절을 했지, 그죠? 왜? 더 올라가면 로스 끝되니까. 했는데 다시 폭락했던 거예요, 이게. 이 차트가, 이 모양이 이겁니다. 급등 폭락. 그러니까 로스 끝 될 때까지 올린 거라. 올려놓고 또 폭락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손절했는 사람 어디 됩니까? 존나 억울하죠, 진짜. 그래서 뭐합니까, 다음날? 이건 더 떨어진다고 하고 매도를 쳤는 거예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저라도 만약에 이 종목을 많이 매매하라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매도를 치지. 이날 일봉이잖아, 그죠? 여기서 매도 치지. 누가 매수합니까, 이거를? 근데 어떤 식으로 또 보냈을까? 이래 만들어놨는 기라 또. 이렇게 만들어놨는 기라.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막, 이어서 매도 쳤다 그러면 손절했겠지, 그죠? 손절입니다, 이거는. 손절했겠지, 그죠? 근데, 요걸 고점이라고 봤겠지, 그죠? 예, 그래서 요 자리에서 매도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20년 동안 매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음날 뭔 짓을 했냐 하면 이 짓을 해놨는 게라 또. 그죠? 다음날 또 손절했겠죠. 그러면 이게, 손해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지금 4466이다, 그죠? 4466이고, 내가 만약 매도 쳤다는 가격 같으면 만약에 43.8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거 80틱 손해네, 그죠? 마이너스 80틱이죠. 그럼 뒤에 공 붙이면 얼마다? 800이네, 그죠? 예. 그럼 내가 이거, 80틱이요. 80틱입니까, 그냥? 착각했다, 그죠? 80틱이네, 그죠? 8틱이니까, 맞나? 80틱 맞나? 8466 하면은 82틱 맞네, 그죠? 82틱이니까 하나에 7,000원이면 얼마입니까? 27, 7, 8, 56 56만원이네, 그죠? 56만원 손실이 56만원 한 개당. 그럼 내가 20개 잡았으면 얼마입니까? 56만원 곱하기 20개 하면은 1200이네, 그죠? 20개가 얼마입니까, 원금이? 20개 원금이 얼마다? 2천만원이다, 그죠? 2천 좀 넘을 거예요. 한 2,200 좀 더 갈 거예요. 100만원이 아니고 한 110만원 되거든요. 뭐 대충 좀 110만원 가지고 요날 또 매도를 쳤더니만 뭔가 살짝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손실이 이렇게 나지, 그죠? 겁나죠? 또 손절했어요. 손절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떨어졌어. 이렇게 마감했어요. 이렇게 마감했어요, 그죠? 존나 굴하지, 이거는, 그죠?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미 여기서 한번 맞았지, 그죠? 여기서 다음날 손절했잖아, 그죠? 그 다음날 또, 이거는 안 맞았다 치더라도 이날 또 맞았지, 그죠? 이 두 번이 지금 손실이 벌써 2천만원 넘어가요, 지금요. 손실 2천만원 넘어가요. 그 엄두도 안 나겠지, 이제는. 이거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익하고 있을, 이제 끝났어. 이제 뭐 하겠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날 또 급락했다가 올렸지, 그죠? 급락했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은, 내가 잡은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은, 얘, 이거 다 먹었어, 이거. 이거 발라 먹어도, 이게 얼마입니까? 100포인트 정도 되네, 그죠? 대략 봤을 때 41.00에서 42.00이니까, 100포인트는 100포인트. 그 100포인트 곱하기 7,000원 하면은, 70만원이죠. 개당 70만원이죠. 10개 잡으면 700이고, 20개 잡으면은, 1,400만원입니다. 요거 하나가 꼬리만 먹어도. 근데 여기서 매도 치고 계속 올라와서 여기서 매도 두 번 쳤다가 이미 2천 넘게 날아가 버렸어. 손실 나버렸어. 근데 막상 떨어지니까 뭡니까? 못 잡아 또. 떨어지니까 못 잡아. 또 음한 데 가서 물리는 게라 또. 나스닥 같은 데가 또 쳐물리는 게라. 이거 매도 쳤다가 물린 사람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매도 치고 났을 때는 올라가길래 손절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떨어져 있네. 이게 믿고, 족같네, 진짜. 막 코로나로 하루에 사람이 막 수십만 명 죽고 난다 하는데 주가 막 올라가고 지랄병이고. 손절하고 나니까 뭡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떨어져 버리네. 코로나만 나오면은 오히려 상승이라. 희한하지, 그죠? 코로나의 코점만 나오도 뭡니까? 상승이라. 근데 아무 내용 없는데 뭐 다시 떨어지는 게. 코로나가 호재입니다, 호재. 왜? 코로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미국 정부는 지원금을 늘리겠죠. 그러니까 호재인 거다, 이게. 근데 자꾸 코로나만 생각하니까 악재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심심하면은 2천조를 지금 막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호재인 거예요. 근데 자꾸 코로나만 보고 앉아 있는 게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호재인 건데, 인정을 못 하겠는 거라, 호재라는 거를. 왜? 사람이 죽어나가지, 경제는 폭망하고 있지. 그게 왜 호재냐고. 라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경제는 어떻습니까? 회사 잘 돌아가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게라. 왜? 안 되면은 정부에서 씨발 돈 존나게 써가지고,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라. 국민들한테 한 사람당 200만원씩 막 줘요, 그냥. 이 사람 돈 쓰겠지, 그죠? 쓰니까 어떻습니까? 회사는 잘 돌아가겠죠. 회사는 잘 돌아가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라. 근데 인정을 못 하겠는 게라. 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내가 인정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럼 인정해야지, 이제 호재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도 똑같은 거 어떻게, 코로나가 어떻게 호재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지만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장에서 뉴스가 콧자만 튀어나와도 주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물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물리면요, 존나게 아파요, 진짜. 이거 2천만 원 날려 먹었는데, 복구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해서는 좀 힘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한 계약만 잡았습니다. 한 계약만 잡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쳐물리도 얼마입니까, 손실이? 140만 원 날리면 돼요. 하나가 140만 원이거든요. 140만 원 날리면 돼요, 그냥. 근데 2천만 원 있는 사람이 140만 날렸다고 해서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버텼으면 어떻습니까? 복구는 냈겠지, 그죠? 손실 없어요, 그러면. 복구됐습니다, 이거. 손실 무. 다음날 또 매도를 쳤다가 올라가도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대략 한 200만 원 날아가겠다, 한 계약으로, 그죠? 근데 내가 2천만 원이 있으니까 한 계약, 20계약 잡을 수 있잖아요. 한 계약밖에 안 잡았잖아요. 그럼 이쯤에서 한 개 더 잡을 수 있겠죠. 그럼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평균 단가가 이렇게 되겠죠. 너 좀 되겠지, 그죠? 여기서 매도 쳤다 하면 여기서 매도 치고, 그죠? 물론 저점 고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가정을 하면 여기,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본전 왔지, 그죠? 본전 왔습니다. 그럼 본전에 청산하고 또 매도 칠 수 있겠죠. 요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먹었을 거예요. 여기 얼마입니까? 대략 봤을 때 200틱 정도 되는 거예요. 곱하기 7,000원이니까 140만 원. 한 계약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돈도 없는 게 몰빵을 쳤지, 그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자기 원금의 10%만 쓰라고 이야기하죠. 10% 이상 쓰면 안 돼. 물타기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어이없이 이렇게 물리면은 까짓 거 한번 100만 원 더 질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계약밖에 못 잡는데 막 5계약 잡으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국 5개도 물타기 해가지고 몰빵돼 있다고,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몰빵돼 있는데 지수를 살려주면, 다행히 이렇게 되면 살려주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됩니다. 참사를 나버리지, 그죠? 손실이 뭡니까? 2배 더블로 손실 나버려요. 그럼 원래 같으면 500만 원 날리면 되는데, 이래 날리면 1000만 원 날아가버립니다. 날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야, 1000만 원이면은 소고기가 몇 인분이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존나 억울하지, 그죠? 그럼 1000만 원을 한 번에 날렸으니까 한 번에 복구하려고 50만 원, 100만 원 수익 줘도 안 팔아요. 그냥 개개 그냥. 그러다 또 500 날라가 버리고, 또 500 날라가 버리고. 이러다 보면 가랑비치 소리내는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이제 정거장으로 가야 되지, 그죠? 근데 정거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서울역에 가요, 서울역에, 그죠? 내가 말이야, 예전에 한때는 말이야, 통장에 잔고가 10억 있었어.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어. 이러면서 소주 먹고, 깨치째야이, 뭐, 옛날 얘기하고 있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졸라게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졸라게 많다는 거. 그냥 100명 중에서 그냥 99명, 해선하는 사람 100명 중에 99명은 다 서울역에 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너무 낮지, 그죠? 살아날 확률이 너무 낮아요. 예를 뭐 매니저들이 이렇게 돈이 개인 투자가 돈이 만약에 뭐 이만큼 있다고 치면요. 나머지는 요 중에서 요만큼만 이제 요만큼은 개인한테 던져주면 개인 먹을 거. 나머지는 뭡니까? 매니저들이 독식하는 거지, 그죠? 요만큼 요거를 좀 확대시켜 볼게요. 요만큼 있는 거를 이제 사람이 한 300만 명이 있어 나눠 먹는 거라. 이걸 확대를 해서 보니까요. 이걸 300만 명이 나눠 먹는 게라. 그러니까 뭐야, 이 300만 명 중에서는 또 내보다 더 돈 많은 세력들이 있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면 큰 손이라고 하지, 그죠? 이라.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가 끼리 저러 뒤통수 치고 막 오만 포털 사이트 가가지고 주가 내린다고 거짓말하고 뭐 온갖 악재 있다고 사기치고 뭐 이지랄병 하는 게라. 왜? 기퉁이 요거 나눠 먹기 싫어가지고 요놈들이 지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요, 진짜 먹는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요만큼 먹는 거예요. 요만큼. 저처럼 요만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전해요.
얘들까지는 안 죽여. 요놈들이 야들까지는 안 건드려요. 불쌍해가지고. 야, 주식에서 돈 다 날리면은 누가 돈 들고 오겠냐고 싶어서 봐줘요, 그냥. 알면서 그냥.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만큼 먹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야, 얘들은 메이저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메이저 밥 되는 거예요. 이만큼 메이저가 더 벌어가는 거예요. 이런 놈들은 봐줘요. 불쌍하니까. 주식 투자에도 돈 버는 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날리면 누가 투자합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요만큼 버는 놈들이 또 요것도 어떻습니까? 요것도 한 299만 9천 명 정도가 나눠 먹는 거예요. 요만큼도. 299만 9천 명. 1000명 정도가 메이저인 거지, 그죠? 나머지 다 외국인들 다 처먹는 거라. 요거는 큰 손 세력들이 가져가는 기고. 요만큼 주는데, 요것도 299만 9천 명끼리 싸우는 기라 또. 또 개인들끼리도 뭡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그리고 그죠? 내가 주식 경력이 뭐 10년인데, 20년인데 하면서, 그죠? 지금 시장은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지랄병 하면서, 그죠? 오만 뭐 말도 안 되는 이론 다 들이대가면서 서로 싸우는 기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참 보잘것없다, 그죠? 근데 왜 이게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금리가 너무 싸요. 두 번째는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은행에 돈 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월급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려니까 주식 투자를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요만큼을 먹는데 요거를 299만 9천 명이서 나눠 먹는데 다행스러운 거 뭐냐 하면은 이 돈이요 한 10조쯤 되거든요. 요만큼 해도 요만큼 해도 한 1000억 되는 거예요. 이 1000억 중에서 얘들이 한 990억 가져가고요. 요 개인들끼리 10억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299만 9천 명이 10억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10억이 적은 돈 아니에요. 하루에 얘기하는 건데, 하루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10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299만 9천 명 중에서 실제로 버는 사람은 약 1%밖에 안 돼요. 파생은 해외 선물은 0.1% 정도? 버는 사람이 있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0.1% 정도? 그럼 1%면은 299만 명 중에서 1%라 그러면은 9만 명이네, 그죠? 존나게 많지, 그죠? 예, 생각보다 존나게 많아요, 돈 버는 사람은요. 존나게 많은 거, 이거예요. 9만 명이나 벌어요. 그럼 9만 명이 요 10억 가지고 나눠먹는 거다, 그죠? 그럼 어떤 놈은 뭐야? 10원 벌고, 어떤 놈은 한 5천만 원 벌겠다, 그죠? 이 중에서도 개인들 중에서, 개인 세력들, 메이저들 빼고 일반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도 9만 명 정도 중에서 실력 높은 놈들은 한 5천만 원 가져가고 하루에요. 실력 안 되는 놈은 한 10만 원 가져가겠지, 그죠? 그 더럽게 실력 없는 새끼는 1원 정도 가져가겠다, 그죠? 요렇게 나눠가지는 거라. 이런 구조가 주식 투자의 구조다 보니까 살아남는 것 자체가 그냥 실력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요놈들한테 뒤통수 안 맞고 요놈들한테 뒤통수 안 맞고 또 요놈들 중에서도 또 요놈들한테 뒤통수 안 맞고 하려고 하면은 정말 희박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해서는. 해외 선물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좋아도 돈 못 번다는 이유가 알겠지, 그죠? 왜 299만 명 중에서 이 중에서도 날고 기는 놈 있단 말이에요. 날고 기는 놈. 개인들 조막선들 중에서도 날고 기는 놈 있어요. 존나 똑똑한 놈들 있잖아요. 하버드대 나오고 사법고시 시험 치는데 민법이나 상법 하나 책 하나 던져주면은 책 그냥 쭉 돌리면서 다 봤습니다, 이지라면서, 그죠? 이런 놈 있잖아. 278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뭐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놈들하고 싸워서 가져야 되는 게, 이 돈을. 그런 놈들하고 싸워가지고. 근데 우리야 IQ가 잘해봤자 100 수준이고, 하버드 대학 구경도 못 가봤고, 그죠? 사법고시 민법 책 하나 던져주면은 100년 동안 봐도
솔직히 이해도 안 되잖아요. 암기밖에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체감만 던져줬더니만 2시간 만에 다 와야뿌러나더라고.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남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해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해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해선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진 않았어요, 이건요. 하진 않았는데 10년 이전부터도 제가 해선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인생 막장들이 가는 곳이구나. 원래는 선물 옵션이 인생 막장들 얘기거든요. 막장이라는 게 뭡니까? 막장이란 말이 우리 금광 있죠? 금광 패는 거. 금광. 우리 옛날에 뭡니까? 독일의 금강 같은 영화 국제시장. 국제시장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팔려가잖아요. 금광에다가. 그 사람들 다 폐혈증 와가지고 나중에 오래 못 살지, 그죠? 먼지 때문에, 그죠? 예, 먼지가 폐혈증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먼지 같은 거 이렇게 들이키고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도 잘 안 쓰고 하잖아요. 그걸 막장이라고 그래요, 막장. 그러니까 인생이 갈 데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을지 모르고 또 가야 되는 거. 그게 우리 국제시장에 나오는 이 금광, 이렇게 막장, 그걸 막장이라 그러는데, 인생 막장들이 이제 오는 곳이 바로 선물 옵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선물 옵션도 망하니까 가는 곳이 해선이더라고. 요즘은 해선들 하도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차트 하나 딸랑 꺼내놓고 매매하는 거 봤거든요. 나 놀랐어, 솔직히. 차트 하나 딸랑 꺼내놓고 사고 팔고 하는 거라. 뭘 보고? 분봉, 1분봉 꺼내놓고 그냥 매매하더라고. 이야, 씨발, 눈에 레이저 달고 있는지, 엑스레이 달고 있는지, 저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떻게 1분봉 하나 딸랑 꺼내놓고 매매를 하지? 도박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도박도 내가 이렇게 저도 친구 따라서 바카라도 해봤지만, 눈 감고 그냥 찍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계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공책 하나 꺼내가지고, 내가 오늘 시작부터 해가지고 100번째까지 홀짝 이렇게 하더라고, 친구 하는 거 보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없어. 오로지 자기 경험으로 그냥 차트 하나 꺼내놓고 매매하는 거라. 근데 그걸 보고 따라하네, 또. 우와, 여기는 개미 지옥이구나. 정말 개미 지옥이구나. 돈 날리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누가 많이 날리나, 누가 인생 망하나 내기하고 있는 개미 지옥이구나. 그래서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ELW 할 때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 인생 막장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거 말아먹으니까 해선을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니까 하루 만에 500만 원씩 벌고 막 이래요. 저도 놀랐지, 솔직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50만 원 가지고 오늘 500 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50만 원이 어떻게 500대노? 근데 그 사람은 대여계좌를 했겠지, 그죠? 대여계좌를 했을 겁니다. 50만 원 할 수 있는 거는 대여밖에 없으니까. 근데 50만 원과 500을 하루 만에 벌었다네. 근데 갑자기 500만 원 벌었다고 인출을 하려고 하니까 업자가 전화 와가지고 200 줄 테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소액 하더라고. 그래놓고 한 얘기가 이제 우리 업체하고는 그래 끊읍시다 하더라고. 돈 버는 사람 내가 보내뿌는 거라 그냥. 얘는 또 다른 업체 가가지고 가는데 또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50만 원 가지고 좀 간지러우니까 한 200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사이트가 사라져 버렸네. 전화도 대포통장이고 대포폰이고 이러더라고. 내가 생각했지. 와, 진짜 막장이 따로 있었구나. 저거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재작년입니까? 재작년에도 제가 옵션이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 때 잠깐 해선해가지고 하루에 50만원씩 벌고 이랬거든요. 한 달 내내 벌었습니다, 제가. 근데 올해가 옵션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양압이 높아가지고. 여러분 양압의 개념 잘 모르지, 그죠? 몰라도 됩니다. 예, 이런 거 괜히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저는 전문가니까 양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모르면 몰라도 관계없는 거라. 그냥, 저런 단어가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높으면 옵션 하기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선을 잠깐 했는데, 이건 씨발, 니김이 들어가면 50만원씩 버는 게 하루에 그냥.
잡으면 50만원 물고, 잡으면 50만원 계속 그 지랄병 하는 게라. 야, 세상에 살다가, 내가, 아무리 내가, 너무 오래 하고, 꾸준하게 돈을 벌었다지만, 이렇게 돈 쉽게 버는 데 어딨노?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즘 유튜브,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해선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대여계좌더라고, 제가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막 미니를 10개씩 잡고 이래요, 막. 10개 잡으려고 그러면 한 2억 6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막 10개씩 잡고 가더라고. 뭐지? 했는데, 아, 저게 옛날에 말했던 대여계좌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뭐, 어쨌든, 이걸 지켜보니까, 날릴 때는 막, 1000만원씩 날리고, 1500씩 날리고, 먹을 때도 또 500씩 먹고, 1000만원씩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 와, 여기는 뭐 어디 뭐, 2000원도 아니고, 1000만원씩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루도 아니지. 한 시간 만에 1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저거는, 씨발, 또라이들이 하는 건가? 얘들은 1000만원이 어떤 돈인지 모르는 건가? 그렇게, 이렇게 유튜브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나스닥과 다운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골드나 가스나 뭐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저는요. 매매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이거. 근데 원래 제가 작년하고 올해 잠깐 하면서 봤는데, 지금이야 도사지, 그죠?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도 할 정도로 도사가 됐는데, 몇 개를 안 됐어요. 뭐 오래 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방법만 잘 알면 돼요, 그냥.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강의라고 하면 그렇고, 실제 매매하는 걸 보니까 점점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면은, 이거는 승률이 없어. 왜? 이거는 100번을 잘해봤자, 한 번 잘못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력이 좋습니다. 그러고 매일 먹어봤자 의미가 없어. 왜? 언젠가는 물리게 될 거니까. 물리면은 먹었는 거 다 토해내는 거야, 한 방에 그냥. 이게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때부터 이제 해선을 하기가 싫어지면서 수익도 줄더라고요. 요즘 뭐 뭣도 모르고 할 때는 500에서 200만 원까지 벌었습니다, 하루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샀는데 막 200도 주고 가는 기라, 하루 만에. 근데 투자하는 금액이 많지는 않았어요. 1500, 2000만 원이었습니다. 많이 들어가면 3000만 원까지 들어갔고. 근데 하루에 50에서 200만 원을 주더라고요. 매일 벌었습니다. 야, 씨발, 살다 보니까 별게 다 있네 하면서. 이게 다 있노. 근데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와, 나 정말 운 좋았구나.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겠지만은, 운도 존나게 좋았구나. 와, 내가 쟤 따라 있거나 아니면 쟤 정도의 실력으로 내가 매매를 했다 그러면 난 매일 1000만원씩 날려먹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나도 손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손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급 기술이라고 그랬죠.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뭐밖에 없다? AI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밖에. 근데 우리는 사람 손으로 하잖아요. 수기잖아. 수기매매 하잖아. 수기매매.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100만원 손절하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100만원 손실 났을 때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1000만원 날아가는 기라. 그래서 손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손절 안 되면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했잖아요. 아무리 많이면 뭐하냐. 한 날리면 5천만원 날리면 하루 만에 5천 날라가버리는데. 이거 2천만원 가지고 1,400 날라갔잖아, 하루 만에요. 근데 200만원 가지고 내가 2천만원을 벌었다 칩시다. 근데 이거 5천만원 만들겠다고 20개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1,400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야? 내 원금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2천만원 못 알았는데, 한 1시간 매매 잘못해가지고, 1시간 매매 잘못해가지고 내 벌었던 거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돈 벌면은 통장에 쌓아둡니까? 안 쌓아두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애인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눈빵 가가지고 뭐 양주도 들이키고 하잖아요. 남는 거 없지, 그죠? 벌었던 거죠. 벌었던 거 없잖아. 다 썼잖아. 엄마 용돈 주고 동생 용돈 주고 하면 남는 거 없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천만 날라와 버리기라. 어디 됩니까? 주식 인생 끝나버리는 거지. 방법은 두 가지죠. 대출을 내거나 엄마한테 몰래 집문서 달라 그래가지고, 응? 집문서 담보로 대출을 내든가, 사채를 쓰든가, 그밖에 없지, 그죠? 그러다 보면 신용불량도 되는 겁니다. 금방 되는 거예요. 금방 신용불량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옛날에 전문가들 중에서 신용불량자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주식으로 말아먹고 전문을 했거든요.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옛날에 때 제 주변의 사람들 전문가가 많이 됐는데, 다 주식으로 말아먹고 전문가 하더라고 보니까. 전문가로 성공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 돈 매매할 때 매매 잘했거든요. 정말 매매 잘했어요. 잘하면 뭐하노, 뭐, 어차피 한 방에 다 날라가보는데, 뭐. 말 보면 뭐하냐고, 한 방에 다 날라가보는데. 어쨌든, 좀 약간 그렇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부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제가 본 현실입니다, 그냥. 예, 저는 뭐, 사람 부정적이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켜본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못하겠더라고, 저는. 근데, 여전히 옵션이 만약에 매매하기 힘들면은 해서는 하겠지, 그죠? 옵션하고 해선 차이가 뭐냐,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옵션은 제가 마음먹으면 하루에 50도 벌고 100도 벌고 뭐 진짜 제가 큰 맘 먹으면 1000만원도 벌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버는데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은 한 2시간? 늦어도 한 4시간?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얘는 내가 돈 5만원 먹으려고 그러면요. 5만원 먹으려고 길게 보면 5시간 동안 봐야 돼요. 길게 보면은. 10만원 벌려고 5시간 동안 지켜봐야 돼요. 제 상황에서 말이에요.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대로 치면은 한 5만원 벌려고 이거 5시간 동안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게 밤에 하는 거잖아요. 물론 낮에도 할 수 있지만은, 그죠? 잘 움직일 때가 밤이니까. 밤에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장이 지금 11시 30분에 열리지, 그죠? 썸머타임 때는 10시 반이고요. 이때까지 뭐 합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앉아있어야 돼요. 근데 앉아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해선 방송을 보는 기라. 해선 방송 보면은 자가 맨날 처음 올리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계좌가 100만원, 200만원 날라가는데 계속 웃고 있어요, 지금요. 뭐지, 저거? 저는 10,000원만 날려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저는 지계좌가 지금 어제도 날리고, 전날도 날리고, 지금도 날리고 있는데, 여전히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는 거라? 저건 뭐지? 왜 웃지? 지돈 아닌가? 모의 투자인가? 뭐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들었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그 사람을 안 대봤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한 100억 있으면 뭐 200만 날아가는 거 우습지, 그죠? 근데 100억 있는 사람이 왜 그런 해선 방송을 해요? 그냥 혼자 먹고 살면 되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모의 투자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돈은 되게 소중한 건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또 10원 도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 방송을 보는 거고, 저 10만 명, 20만 명 인데 가면은 사람들 뭐 슈퍼챗으로 뭐 하루에 100만원도 쏘고 1000만원도 쏘고 하는 거 봤는데, 그 돈 남아 도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날려도 괜찮아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처럼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날리면 안 되거든요. 돈 날리면 힘들잖아요. 삶이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돈 날리는데도 웃고 있는 사람들 영상들은 보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옛날에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좋은 습관이라는 얘기 드리잖아요. 그죠? 사람은 습관이에요. 돈 날리는 것도 습관이고요. 돈을 버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습관을 가지냐가 중요한데, 돈 날리는데 웃고 있으면은 그 바보지, 그죠? 억수로 부자거나 바본데, 부자가 아니라면 바본 거예요. 바보구나, 호구구나, 또라이구나, 뭐, 셋 중에 하나겠지, 그죠? 그런데, 돈 날리는 방송 보고 박수 쳐주고, 저도 좀 심심하니까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요. 아, 나도 돈 날렸는데, 저 사람 돈 날리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한 거죠. 사실은 속이 베베 꼬이는데, 그죠? 뭐, 어쨌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저도 보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닌데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아, 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와, 나 지금 해볼까? 막 계좌 만들고 이런 거 지나가면 안 돼요. 잘 돼봤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유튜브 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 돼봤자. 자기도 못 보는데 어떻게 남을 벌게 해줍니까? 상식이 됩니까, 이게? 열심히 10년을 20년을 해봤자, 잘해봤자 그 사람 못 뛰어넘잖아요. 어차피 돈 날리는 사람한테 배울 게 뭐 있습니까? 돈 날리는 거지. 돈 날리는 기술. 어떻게 하면 돈 날리고도 자살 안 하는지 그런 기술. 그 배워서 말라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면은 마이너스도 아닌데.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볼게요. 주간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오전에 잠깐 하고 말았거든요. 오전에 잠깐 하고 말았는데, 뭐, 저는 얘기하는 그대로입니다. 왜 그날 금요일날 3만원을 벌려고 했냐, 그러면, 목요일날 있잖아요. 목요일날 제가 60만원을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3만원 손해봤어요. 그리고 57만원 벌었죠. 3만원이 내 돈인데, 내 돈을 뺏어가 버렸어. 물론 이 번 돈이긴 하지만, 그죠? 내 돈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3만원 벌어야 되겠죠. 왜?